언제 써먹는다고 그랬죠? 일단 나눗셈에서 씁니다. 뭔가를 나눌 때. 두 번째는 나누는 식이 몇 차식? 1차식일 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1차식에 그 1차항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개수가 1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할 때 씁니다. 나머지만 구하면 나머지 정리,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면 이 조립제법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립제법은 지금만 쓰는 게 아니고 뒤쪽에 3,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도 이 조립제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지금 오늘 공부하는 것, 또 질문하는 걸 좀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 풀었던 문제 중에 질문 있으면 하실까요? 여기 뭐 쓰고 있네? 쓸 거 있습니다. 다 썼어요? 네. 질문할 거 하세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나머지 분들. 풀어봤는데 이게 좀 헷갈리더라. 조립제법. 네? 네, 하나씩 연습해 봅시다. 복습 겸. 얘부터 숫자 좀 조금 불편하니까. 조립제법은 어떤 식을 다 나눌 때, 그리고 그 2차식이 그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며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인 걸 확인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면 되고, 쓰는 방식은 이렇게 니은자 거꾸로 나누기 뒤집어서 니은자 모양으로 개수가 빠진 게 없는지, 차수가 빠진 게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빠져있는 차수가 있으면 그 개수는 0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이쪽에 집어넣어요. 2분의 1을. 그 다음 계산법은 내려오시고 얘랑 곱해서 올리시고, 더해서 내리시고, 곱해서 올리시고, 더해서 내리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곱해서 올리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게 두 개를 덧셈하면 2분의 1이 남고, 맨 끝에는 이렇게 칸 쳐서 나머지와 몫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답을 쓰라면 답은 여기서 끝나요. 지금 문제는 어쨌든 이 식을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뜻이니까 몫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거 쓰시면 됩니다.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나머지를 쓰시오. 1차로 나누었으니 나머지는 상수값 2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쓰면 되고,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학적 식을 풀려고 하다 보면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을, 수학적 식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런 걸 뜻하는 거죠. 4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이 3차 다항식을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1차로 나누면 목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과 곱해지며 나머지 2분의 1의 합이라는 이렇게 완벽한 등식의 형태로 빠르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답은 이거지만 저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식을 정확하게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7번 다항식을 나눗셈하고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조립제법을 쓴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고 2가 붙었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약간 조립제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몫을 조작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과 나머지를 다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조립제법을 실행하시는 겁니다. 숫자는 4, 0, 3, 마이너스 1. 그렇죠? 이 창이 빠져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왼쪽에 마이너스 2분의 3. 내려오죠? 곱해 올리면 일단 음수가 되고요. 약분되면 2가 남고 2, 3은 6이 되죠. 위에 4를 더하면 마이너스 6.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약분되면 3이 남고 3, 3은 9. 2를 더하면 12. 다시 음수 양수 곱하면 음수가 되고, 약분되면 4, 3, 12.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몫을 구하라면 보통 오답이죠. 이거는 잘못된 답이에요. 몫이 이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오답입니다. 잘못 쓰신 거예요. 왜 잘못 썼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아니고
여기 있는 조립제법은 어떤 관계식을 조립제법한 거냐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조립제법하면 이렇게 식이 써지는 겁니다. 조립제법은 1차식이지만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실행한다고 그랬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가지고 조립제법할 수 있는 식은 요걸로 나눴을 때요. 아셨죠? 마이너스 13. 네, 미안합니다. 어디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 여기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2가 왜 마이너스 10이죠? 3, 6, 12요? 미쳤군요. 네, 18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19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쳐주길. 자, 이렇게 되겠죠. 네, 미안합니다. 혼동을 드려서. 그리고 이 조립제법은 얘를 한 게 아니고 얘를 한 겁니다. 이 조립제법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관계식을 만들 때 이 3차 다항식을 이 1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얘예요. 나머지는 이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 식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4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눴을 때가 아니고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그 뒤에 나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립제법은 원래 그 계산법 자체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2일 때는 활용할 수 없는 식이니까. 그러면 1일 때 만들어진 식을 토대로 이거를 어떤 조작을 거쳐서 답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답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이 나눗셈 한식을 잘 보니까 여기 있는 식의 2배만 하면 되겠네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이 식도 바뀌는 거야. 나누는 식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양변에 뭐 내가 필요하다 여기서 수를 곱하는 행동은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다만 2를 곱했으면 좋겠는데 곱하게 되어 있는 뒤에 있는 몫을 잘 보니까 2의 배수를 끌고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2의 배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2의 배수든 2의 배수가 아니든 무조건 이쪽에서 곱하기 1을 바깥으로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2를 이쪽에다 분배하지 말고 이쪽에다 분배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고 앞에서 지지보고 난리 쳤지만 뒤에 있는 마이너스 19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앞에 있는 식에서만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러므로 이게 답이 아니었고 실제 정답을 쓰시오 그러면 몫은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9 이렇게 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립제법은 조심하시면 딱히 대단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셨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1인 걸로 조립제법을 해놓고 여기 있는 몫에서 내가 필요한 배수를 끄집어내는구나. 배수 혹시 처리가 잘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배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개수들을 필요한 배수만큼 나누어서 몫을 새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제 하는지를 먼저 다시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를 그냥 조립제법 배우니까 조립제법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봤을 때 저기 있는 저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문자에 대한 다항식을 이건 몇 차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나눗셈 하는 식이 x에 대한 1차식이고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 이때 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립제법을 하자 라고 머릿속에 흐름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항식 1차로 나누었을 때 목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고 나머지만 구하라면 나머지 정리라고 배웠는데 목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조립제법을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은 이제 조립제법 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 틀에다가 개수를 싹 다 몰아놓습니다. 3 빠진 거 없는 잘 파악하라고 했죠. 빠진 건 없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려면 이쪽에 이제 숫자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숫자는 그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글씨 이상하다. 0이 되는 x값을 여기다 둡니다.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 그럼 3분의 1이겠죠?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조립제법 하는 방식은 일단 얘는 처음 수는 계산할 게 없어서 내려오고 곱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남겠죠? 위아래를 더해서 내려줍니다. 다시 얘랑 곱해서 위로 올려줘요. 그럼 1이 돼요. 둘을 더해서 내리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곱해서 올리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 2가 남죠.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됐고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3 됐나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한 게 나머지라 나머지와 몫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칸을 쳐주는 겁니다. 안 쳐도 사실 상관없는데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책에는 다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8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오답을 이제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나는 조립제법을 잘했고 계산상 틀린 게 없으니까 주어져 있는 관계 너무 길어서 그냥 얘를 fx라고 할게요. 너무 말이 길어서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난 지금 조립제법을 한 거니까 이렇게 쓸 거라는 얘기지. 3x-1로 나누면 목과 곱해지겠죠. 목과 이게 차수를 잘 봐야 돼. 맨 끝때부터 읽는 게 편해. 상수 1차, 2차 이게 3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 뒤에 남은 8이 덧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답이라고. 오답인 이유는 안 맞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맞아. 여기 있는 이 제일 처음부터 fx라는 다항식은 분명 오른쪽을 분배해서 나온 식일 텐데 3x랑 여기 맨 앞에 있는 최고차인 3x 세제곱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죠? 9x 세제곱이 나오잖아. 4제곱이 나오죠. 근데 문제를 봤는데 fx는 9x 4제곱이 아니고 3x 4제곱이에요. 뭔가 문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지. 개수가 안 맞잖아 지금. 또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지 하다 보니까 조립제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긴 한데 전제가 뭐냐면 x의 개수, 나누는 x 얘죠. 이 x의 개수가 1일 때 조립제법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조립제법의 약속. 그렇게 하자라는 약속.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잡는 이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이거는 잠깐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 조립제법은 제가 분명히 위에 있는 식을 보고 조립제법을 했는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식의 조립제법이 어떤 식을 조립제법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fx라는 저 다항식을 x의 개수가 1인 상태인데 3분의 1이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관계식이면 x의 개수가 1이어야 되죠. 3분의 1 집어넣어서 얘가 0이 되려면 x-3분의 1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몫이 이만큼이 몫이라는 얘기야.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하고 나머지 8. 이 조립제법은 이거를 한 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립제법은 얘를 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조립제법이라고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문제를 잘 봐봐. 원하는 문제가 이걸 시킨 게 아니잖아. 얘는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쓴 식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로 나눴다고 시킨 게 아니고 얘로 나눴다고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의 모양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fx는 3x-1로 나누었더니 뭔가가 곱해진 거야. 그게 몫인 거야. 그 뒤에 더하기 돼 있는 거야. 그게 나머진 거예요. 이 꼴을 원하는 거지, 문제에서는.
이 꼴로 만들었을 때 이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강제로 x-3분의에다가 3을 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3을 바깥으로 빼준다고. 이거 왜 3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면 분배되면서 3x가 나오고 분배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내가 원하는 정확히 무엇으로 나누는지 나누는 식이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강제로 3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없는 3을 만들 수는 없어서 곱하기 되어 있는 이 뒷부분에서 3을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개수를 모두 3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지. 그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여기서만 3을 빼주고 그럼 이런 모양으로 지금 돼 있지 않겠어요? 일단 3을 빼줬다면 이렇게 모양이 돼 있겠죠. 그런 다음 이 3을 여기다 분배하지 말고 나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3을 여기다가 곱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 3을 여기다 분배하게 되면 3x-1 이제 드디어 fx를 3x-1로 나누었을 때 형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게 몫이야.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거는 이렇게 곱해졌으니까요. 얘가 남았겠죠?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몫이 되고 그 뒤에 더하기 되어 있는 게 나머지라고. 근데 이거는 뭐 따로 바뀐 게 없었죠. 앞에서만 3을 빼줬지 이쪽은 전혀 건들진 않았으니까 그대로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이 문제의 몫은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며 나머지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 상수의 a 값을 구하시오.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렇지? 나머지 정리는 식을 쓰는 게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식만 잘 써도 반은 벌써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뭐라고 식을 써야 되냐면 px를 한번 써봅시다. 원래대로 정확히 해보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렇게는 웬만하면 좀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은 말이 없네요. 구하란 말도 없으니까 적당히 qx로 씁시다. 몫을 보통 qx로 쓴다고 했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나머지가 덧셈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란 얘기지. 아니요.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다는 뜻이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는 표기법상 나눗셈을 쓰기는 하지만 연산법은 수학적 연산으로는 저식을 쓰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이런 느낌으로 읽지만 바로 이걸 쓰기보다는 바로 우리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과 곱해지고 나머지와 덧셈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게 이 문제의 50%입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 식이 무슨 식이라고 그랬죠? 항등식이에요. 나눗셈을 표현하는 식은 항등식이라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대입하기로 약속하는 거죠? x에 뭘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모든 x에다 대입합니다.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q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됨에 따라 q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집어도 돼. 몫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얻어낸 식은 p 마이너스 2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얻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 위에 맞게 해석하면 돼. p 마이너스 2는 여기 있는 p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8이 될 테고 플러스 a 곱하기 4가 될 테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 이게 p 마이너스인데 그게 마이너스 3과 같습니다라는 등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4a 플러스 6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4a의 값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플러스 11이 되니까 8이 남죠.
따라서 A 값은 2가 남더라. 네, 이렇게 처리되네요. 4번 합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이 끊어졌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머지와 x 마이너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을 때 이게 문제가 두 개라는 얘기죠. 식이 두 개 만들어져야 돼요. 첫 번째 식, 이 앞에서 첫 번째 식, 이 뒤에서 두 번째 식. px를 바로 쓸게요. px를 원래는 이 식이라고 그랬지.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쓰는 거는 이제 조금 불편하고 귀찮기도 하고 바로 등식으로 px를 나누는 식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있을 겁니다. 꼭 몫을 써야 돼요. 말없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몫을 qx라고 씁시다. 그때 나머지가 있대. 근데 나머지를 말을 보통 문제가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나머지가 얼마라고 말을 안 해줬네. 안 해줬다 해서 말했지만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표현은 안 했을 뿐이니까 그냥 R1이라고 합시다. 네. 첫 번째 나머지니까. 두 번째 식. 근데 똑같은 px를 이번에는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뭐 얘랑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를 수 있으면 딴 거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표시만 q'x 위와 다른 몫이거나 혹은 뭐 같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그때 나머지 R2라고 합시다. 두 번째 나머지. 근데 여기 있네요. 나머지가 서로 같을 때 R1과 R2가 서로 같으므로 따라서 두 개의 문자를 둘 필요 없겠죠. 그냥 다 통칭해서 그냥 R이라고 씁시다. 됐나요? 그럼 통칭해서 R이라고 쓸 거를 쓰기로 했으니까 얘를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시고 얘도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네. 자, 이제 구합시다. 그러면 R1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R1 값은 어떻게 구했냐면 R1을 구하려면 항상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를 관계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R1 값은 위에다 x에 뭘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p-2는 이게 0이 됐으니까 없어져요. 그리고 R1이 남아. 자, R1 값은 p-2랑 같게 되고 똑같은 구조로 R2 값을 구하라면 이번엔 밑에다 뭘 대입해야 되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인 x값 1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럼 1 대입하면 p1의 값은 0 곱하기 어쩌고 없어지고 이제 R2 값이 나온다. R2는 p1과 같다. 근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p-2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되고 아래 p1의 값은 여기 있는 p식에 1 대입하는 뜻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5가 되면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R1과 R2가 서로 같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관계식을 정리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 그죠? 뒤까지 있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얼마예요? 1 그렇죠? 1 마이너스 2a는 여기는 a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a가 1이 넘어오면 3a가 되고 7이 반대로 절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양변 3으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방식 px를 x-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1을 x-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역시 얘도 식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앞에 있는 게 1번식, 뒤에 있는 걸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있는 그대로 쓰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px를 1번식 x-10으로 나누면 등식 처리 바로 한 겁니다. 몫은 잘 모르겠고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가 3입니다. 이렇게 2번식 모양이 이상해. 거기에 쫄면 안 돼. 여기에 쫄면 안 돼요. 갑자기 뭐야? x에 x-이면 뭐 x 대신에 x-를 대입하라는 뜻인가? 앞서 x도 곱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앞에 있는 건 말 그대로 곱해져 있는 게 맞아요. x 곱하기 p x-2.
근데 지금 px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그리고 얘를 x-1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겠죠? 근데 위에 몫과 다를 수 있으니까 q'x라 쓰게 되고, 이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나머지를 r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누는 게 몇 차식이에요? 나누는 게 1차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므로 이게 상수라 x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rx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혹은 뭐 앞에 있는 게 몇 차니까 뒤에는 몇 차로 정리된다, 이렇게 차수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r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r 값만 구하면 네,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고민을 해봐. 원래 문제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푸는 거잖아. 조건도 내가 구하는 값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조건을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조건을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도 핵심은 어쨌든 여기서 답이 R값이 나와야 되는데, R값을 구하려면 이 식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2번 식에다 뭘 대입해야 되니? 12를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죠? 얘 0만 들어야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모르잖아.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px의 차수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짜맞출 수도 없는 거야. 이거는 개수 비교로는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게 몇 차인지 알아야 짜맞추기라도 하지. 아무리 차수가 얘가 만약 한번 5차야, 그럼 4차잖아. 6차야, 5차잖아. 10차야, 9차잖아. 아무리 차수가 높아져도 몇 차인지는 알면 짜맞출 수라도 있어. 생 노가다를 띄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px이기 때문에 q'x가 몇 차인지 정의가 안 된 상태로 개수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지우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x에 11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11을 모든 x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12 곱하기 p 12-2 10 됐어요? 는 없어지겠죠. 얘는. 그리고 r이 남네요. 내가 구하는 나머지를 구하려면 뭐만 알면 돼? P10의 값을 알면 돼. 이 값에 12만 곱하면 정답이니까. 그럼 P10을 어떻게 구하지? 보니까 왜 P10인지를 안 거죠. 여기 있는 식의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10 대입하라는 얘기야. 이것도 항등식이니까. 그럼 좌변 x에다 10을 대입하게 되면 P10의 값은 얘가 0이 돼버리네? 문제가 이렇게 짜맞춰져 있는 거였구나. 얘를 0 만들어서 없앴구나. 그럼 P10의 값은 뒤에는 상수만 남겠죠. 3. 알겠어. R의 값은 12 곱하기 3. 정답은 36이 정답입니다. 다항식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고, 이게 1번식이에요. 1번식. x-3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5이고, 이게 2번식. 다음 저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셔. 이게 3번식. 식이 3개가 써져야 됩니다. 써봅시다. 1번 px는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요. 몫을 qx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써있네요. 뒤에 나머지를 덧셈만 하면 되죠. 1번식. 식 쓰는데 집중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px를 2번식 x-3으로 나누면 몫은 위랑 다르니까 이렇게 표시만 다르다고 표시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뒤에 갖다 덧셈해서 붙인다. 마이너스 5를 덧셈한다는 얘기는 그냥 빼기 5를 붙이면 되겠죠. 3번식 px를 3번식 px를 여기서도 이제 주조가 되죠. 가만히 있어봐. 1차가 아닌 2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럼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지 않나? 나머지 정리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는 1차로 나눠야 되는데 이건 2차잖아 지금. 일단 써봤어. 근데 지금 목은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이거 대시기호, 프라임기호 2번 쓰시면 되는 거죠. 누가 물어보잖아. 이게 뭐야? 그럼 몫이 다르니까 그냥 다르다고 표시한 거야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Q, 그럼 뭐라 읽죠? 그러면 뭐 읽는 거 중요하지 않는데 보통은 더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뭐 줄여서 2 프라임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아니면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Q1X, Q2X, Q3X 뭐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상관없으니까 그냥 다르다고 표시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여기가 핵심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쓸까? RX? 뭐 틀린 건 아닌데. 나머지인데 X가 포함되는 관계식을 대칭한 RX라고 썼어요. 왜요? 왜 X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건 다 나머지가 숫자인데 왜 얘는 X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는 1차기 때문에 나머지가 상수. 1차니까 나머지 상수지만 얘는 몇 차예요? 2차잖아. 그럼 나머지는 2차보다 낮은 나머지가 남을 테니까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종류는 1차 아니면 상수가 나오는 거.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한 방에 쓰고 싶은 거야. 그때 쓰는 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잖아. AX 플러스 B. X에 대한 1차식. 이거를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2차로 나누었으니 남는 나머지는 1차일 텐데 X에 대한 1차식 쓸 때는 일단 당연히 X 써줘야 될 텐데 그 앞에 개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항상 1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AX. 뒤에 상수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늘 0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이렇게 쓴다. 그래서 RX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 그리고 보니까 사람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사람 눈치가 있어야 돼. 나머지를 구하려면 A 값과 B 값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식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두 개가 정확히 두 개가 나와 있죠. 뭔가 미지수도 두 개, 식도 두 개. 아,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잖아. 맞아, 연관이 있는 거예요. 3번식에다가 1번식과 2번식을 한 번씩 대입하시기 위해서 식이 미지수가 두 개 나온 겁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1번, 2번 어떻게 대입해고 아니고 1번과 2번은 분석한 식을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1번의 결과는 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 식이 너무 복잡한데. 1번의 결과물을 3번에 대입하겠다는 얘기라고. 1번의 결과물이 뭐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P 마이너스 2가 그렇지, 이게 결과물이야. 얘가 0 되는 값을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는 얘는 없어질 테고 5가 됩니다. 그럼 밑에 결과물은 P 3의 값이 그렇지, 이게 결과물이잖아. 이거를 여기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3번식에 써야 될 거는 첫 번째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강제야. 이건 강제성이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아는 값이 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강제로 밑에는 3번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P 마이너스 2는 알겠어. 왜 마이너스인지를. 얘가 0이 되네. 0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다 없어지겠죠. 조심해. X, X, X 여기까지만 X가 있는 게 아니야. X에 마이너스 1을 여기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가겠죠. 근데 왜 P 마이너스 2 값을 안 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 숫자를 써줘야 되니까 5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이번에는 강제로 X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명령이겠죠. 여기 3이 있으니까. 3 대입하면 P 3의 값은 이번엔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다 지워집니다. 여기다 이제 3 대입해야 되니까 3A 플러스 B로 갈 겁니다. 그게 마이너스 5. 네, 중2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이죠. 네, 위에 자리를 빼면 마이너스 5A 1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 A 값 마이너스 2에다 집어넣어서 4가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1. 끝났네요. 이 문제 나머지를 구하시오. 나머지는 이건데 A 값, B 값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문제수문에도 나머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입장에서는 아까 풀었던 문제, 이 문제는 6번 문제와 7번 문제는 선생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써집니다. 식 써봅시다. 또 여기까지 1번이에요. 1번.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2번. 일단 p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로 하자. 3번. r1의 값을 구하시오. 아이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1번씩 써봅시다. 1번씩은 p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그냥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덧셈 마이너스 4.
2번식 px를 x-2로 나누면 몫은 q 프라임 x, 나머지는 덧셈 5. 3번식 저 px를 이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q2 프라임 x, 나머지가 책에서는 rx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식 정리하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문장을 보고 내가 식을 잘 베껴다 쓰신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감이 안 잡히네. 그 다음은요,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렇죠, 인수분해예요. 이게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결과가 뭐라고 그러죠? 얘가 0 되는 값을 x에다 대입해요. 그럼 p-1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밑에는 p2의 값이 5였지. 봐봐. 앞에 문제 봐봐. 이게 눈치가 조금 있었다면 문제가 처음부터 꼴이 좀 뭐가 맞춰져 있는 느낌인데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가 x 플러스 2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던 식이 요 2차식 중에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고요. x-3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었던 x-3이 이 2차식의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됐니? 이것도 그래. 여기 있는 식을 잘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얘네들을 써먹으려면 분명 이 식 2차식 안에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돼 있어야 목들이 지워질 거 아니야. 몫을 지우게 만들려면 이 px 안에는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2의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지워질 거라고. 어쨌든 얘도 지금 몫이 문제잖아. 이게 잘 모르는데. 지워지게 만들려면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얘를 0 만들려면 얘네가 필요했던 거죠. 얘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지. 혹시 저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저기 있는 두 개의 관계식으로 인수분해되지 않을까? 설마 했더니 그렇게 인수분해 되더라는 얘기예요. 2, 1. 그죠? 항색의 인수분해는 앞에 두 개 곱, 뒤에 두 개 곱.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됐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x를 두 개 덧셈하면 마이너스 x. 그럼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여기는 모양을 바꿔 쓰자는 얘기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바꿔 쓰고 q2 프라임 x라고 쓴 다음에 이 나머지도 이렇게 쓰지 말자고. 봐봐. 앞에서 배웠잖아. 2차로 나누면 남는 나머지는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rx라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배웠잖아. 괜히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네요. 아, 이런 건 아니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아진 겁니다. 다시. 아, 똑같네. 앞에랑 똑같구나. 뭐 대입하시는 겁니까? 일단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럼 p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뜻이야. 3번씩에다가. 그럼 p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여기가 0이 됨에 따라 이게 다 없어져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p. 근데 위에서 보면 p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였거든요. 이렇게. 그럼 두 번째는 x에다가 당연히 2를 대입하겠죠? 그럼 p2의 값은 얘가 0이 됨에 따라 앞쪽 뒤쪽 관계없이 이게 없어지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 근데 p2의 값이 여기 있어요. 5.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a 빼면 마이너스 9. 따라서 a 값은 3. a 값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나머지를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집어넣어서 ax 플러스 b 나머지가 이렇습니다. 3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거 구하기 좀 어렵죠. 지금 문제는 r1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여기 r1. 그러니까 이 나머지라는 한 글씩 표현 대신에 r1 값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rx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RX라고 쓰시면 되죠. 이게 나머지였으니까요. RX가 나머지였다. R1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다 1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3-1. 정답은 2가 된다. 이런 게 주요적으로 나와 있는지의 차이점이지 사실 앞에 풀었던 문제랑 크게 얘도 다르진 않거든요. 식을 일단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까지 쉼표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1번식으로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번식으로 씁시다. 그 3번식은 이제 이거겠죠. 3번식. 자, 색깔별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식부터 식을 써야 되죠. 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x-2의 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는데요. 이렇게 남는답니다. 식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번식은 이 px를 얘로 나누면 1차로 나누면 몫은 좀 다를 테니까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 남는 나머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0. 3번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목 q2'x 나머지 b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a는 여기 있어요. b는 여기 있고요. 그럼 위에서는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를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3이나 2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고 치면 p-3의 값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어차피 얘는 없어질 테니까. x에 2를 대입했다면 p2의 값은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a 값이 안 나왔네. 그죠? b 값. 여기서 b를 구하려면 x에 뭐를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p2는 b. 이게 다 없어질 테니까. 바로 b가 나오네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p-3의 값도 a가 나와 있고 p2의 값도 여기 a, 여기는 또 b. 이것도 연립한다고 해도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어떻게 고민하다 보니까 안 쓰고 있는 식이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식을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인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죠. x에다 뭘 대입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그럼 p-3의 값은 마이너스 15, p-3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둘이 같은 값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0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9가 남으니까 3a가 9가 남아서 따라서 a 값은 3이 됩니다. a는 구해졌죠. 3. 근데 b를 구해야 되는데 b의 값은 누구랑 같죠? p2. p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2a-1과 b는 서로 같은 값인데 지금 우리가 a 값을 구했잖아요. a를 여기다 대입해요. 6-1 b. 따라서 b 값은 5가 된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2번식이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인수를 가질 때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뜻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나머지는 0일 때를 말합니다. 식을 세웁시다. 식을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플러스 3x-4를 x-2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니 써주긴 하는데 나머지가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0입니다. 플러스 0. 근데 플러스 0은 의미가 없잖아요. 안 쓰셔도 됩니다. 끝났죠. 그러면 다 끝났어요. x에 뭘 대입합니까? 당연히 1을 대입해야죠. 1을 대입하면 8 플러스 4k 플러스 6 마이너스 4는 0. 이게 인수정리였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관계식에 대입하면 그 관계식은 0이 된다. 이게 인수정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거였잖아요.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 안 남기 때문에 따라서 f알파의 값이 0이 된다. 이게 인수정리의 포인트입니다. 주어져 있는 관계식에 얘가 0이 되는 건 x값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은 0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자꾸 이게 흐름이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좌변은 4k, 우변은 12 얼마죠 이게? 10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10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양변을 4로 나누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k 값이 구해지겠네요. 이것도 나누어서 풀어야 되겠죠? 이게 1번식, 2번식 식은 두 개 세우면 되겠네요. 1번식 이 식을 x-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몫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됐죠? 1번식 썼습니다. 2번식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누구를? 당연히 얘기했죠. 주어가 하나잖아. 이 3차식을 얘로 나눌 때 몫은 q 프라임 x 나머지는 마이너스 30 나머지 얘는 있는 겁니다. 뒤에 이거 두 번 쓰기 귀찮으면 이런 게 2번에서는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만약 귀찮으면 어차피 같은 식 두 번이니까. 그럼 학교 서술형 쓸 때는 저렇게 안 쓰면 안 되나요? 안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써도 됩니다. 저런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관계식을 얘랑 두 번 나눴던 표현이기 때문에 서술형 쓸 때도 굳이 얘는 쓰기 귀찮으면 두 번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 위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당연히 또 얘 0 만들어야죠.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이 돼야 고민을 하지. 이거 0 만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그럼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2는 0 이 식 하나.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요거는 없어지겠죠. 근데 얘가 남네요. 마이너스 30. 위아래 연립식이 필요해요. a 플러스 b는 1. 요거 정리해보면 4a 마이너스 2b는 이게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0. 이거 연립하시면 ab가 구해집니다. 계산은 이거 하시고요. 식 세웁니다. 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4 얘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 안 남네요. 몫만 있겠지. 이렇게 몫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뭘 대입해야 돼요? 고민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아니면 이겠죠. 근데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둘 다 대입하라는 얘기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4 우변 얘 0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지워지고 0 남는다. 안 쓰는 거 아니고 0을 써야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8 플러스 4p 플러스 2q 플러스 4는 0.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pq에 대한 연립 방식으로 pq 값이 나오겠네요. 간단합니다. 네, 단순하죠? 왜 쓸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네, 마찬가지겠고요. 다만 이게 13번과 14번은 똑같아. 똑같은 문제인데 무슨 차이냐면 얘는 고맙게도 인수분해 돼 있고 얘는 네가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12번과 13번은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아셨죠? 인수분해 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니까. 그나마 좀 풀어볼 만한 이것도 인수분해 15번도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네. 16번 해드릴게요. 자,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4로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때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또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때 정수 알파 값, 정수란 말을 왜 줬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 괜히 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가끔은 뭐 이유 없이 줄 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이유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식을 세워봅시다. 여기까지 1번씩, 여기까지 2번씩. 둘 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안 남는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1번씩,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뭐 qx, 나머지 안 남는다 썼고요. 2번식은 여기다 쓸게요. 2번식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얘도 나누어 떨어진다. 몫은 다르게 q'x로 쓸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자, 1번. 어쨌든 이 알파 값을 구하려면 여기는 ab 값을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ab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파를 구합니까? 여기는 a와 여기는 b를 아마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a와 여기는 b가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a, 여기도 b. 이 식을 통해서 ab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ab에다 숫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값을 구하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고민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 ab 두 개를 찾으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할 것 같은데? 항상 집중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나누는 식. 나누는 식이 무엇이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식을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 있나요? 그러면 x제곱은 4. 따라서 x는 뭐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죠. 4의 제곱근 배우셨잖아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걸 그러니까 인식을 빨리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 되나봐.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2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 제곱 밑에는 x, y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식은 써드리면 필요는 없는데 식은 써드리면 이렇습니다. 얘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면 뒤에 qx가 곱해져 있어요. 따라서 x에다 차례대로 2와 마이너스를 한 번씩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왜 2와 마이너스 2였나 그러면 얘가 0 되는 값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럼 x에다 2를 대입해요. 그럼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2는 2 대입하면 이게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얘가 0이 되니까요. 0.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는 0. 이번 얘가 0이 되니까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남고 넘어가면 플러스가 남죠. 양변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2가 남아요. 얘네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플러스 20 이걸 2로 나누게 되면 2a 마이너스 b는 10. 얘네들이 위아래 연립. 위에서 아래를 빼면 2b가 남고 빼면 마이너스 8이 남아요. b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b값 마이너스 4를 여기다 집어넣죠. 위아래 아무 데나 괜찮아요. 밑에다 집어넣었다고 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2a가 6 a 값은 3 네,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읍시다. 이제 여기다 이제 적용하라는 얘기죠. a 값에 3x 제곱 플러스 4x b 값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됐니? 자,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 와요. 아니 다 구했는데 따로 구할 게 없어. 알파 값 빼놓고는 따로 구할 게 없는데 근데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지워지잖아. 그래? 아니 알파 안 지워져. 봐.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지워지는데 여기서 알파가 남아요. 3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 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몇 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죠? 이 중3 교과 있었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보통은 인수분해를 한다. 안 되면 근해 공식에 대입하긴 하는데 이건 답이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수분해 알파에 대한 2차식인데 항이 3개짜리니까 이게 앞에 2개 곱 3알파와 알파의 곱이겠죠 당연히 3알파 제곱은 뒤 4의 곱을 적당히 짜 맞춰서 얘를 만들어야 돼. 근데 4는 숫자가 이쪽이든 이쪽이든 너무 숫자가 안 맞을 것 같고 2가 좋아 보여요. 이쪽이 곱하면 플러스 6알파 이렇게 곱하면 2알파 둘의 차이가 4가 날 것 같죠?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주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2알파 괜찮죠? 인수분해 한 겁니다. 인수분해 자꾸 떠올리셔야 됩니다. 곱하며 앞뒤 2개 곱 대각선 방향 곱한 다음에 가운데 있는 상수가 맞춰지도록 부호를 잘 놓으면 돼.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는 곱할 때는 대각선을 곱했지만 묶을 때는 위아래로 묶으라고 꼭 말씀드렸죠. 차례대로 위에 거 먼저 쓰세요. 3알파 마이너스 1을 씁니다. 이렇게 묶는 거 아닙니다. 위에 거 아래 거 묶어도 돼요. 알파 플러스 2로 묶고 이게 0이 되고 따라서 2개의 가로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거나. 그럼 앞에 게 0이 된다는 뜻은 3알파 마이너스가 0이 되는 알파 값은 3분의 2가 되며 뒤에 있는 알파 플러스가 0이 되는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그 중에 정수를 찾으라죠. 얘가 정답입니다. 네, 이게 정답이었다. 이건 똑같은 문제인데 저기 안 나와서 그래요. 보통 이 개수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개수가 안 나와 있는 상태로 쓰는 거죠. 일단은 뭔지를 알고 해야 되니까 다항식을 1차로 나누었는데 못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라. 그래서 조립제법이구나. 조립제법 이제 기호를 쓴 거죠. 써서 이제 하나씩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그럼 P값은 얼마예요? P값은 A 더하기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네들이 더한 게 P값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3P가 얼마가 된 거예요? 9가 된 겁니다. 얘랑 얘랑 곱해서 그 다음 칸으로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P값이 나와요. P값이 나오니까 당연히 A값도 나오겠죠. A값은 0이네요. P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Q값은 이 B와 9를 더한 게 Q값이에요. Q는 B 플러스 Q 뭐야? 네, Q는 B 플러스 9 됐죠? 얘랑 얘랑 더해서 내려온 거니까 곱해 올려서 3Q의 값이 마이너스 15 따라서 Q값이 마이너스 5 Q값 마이너스 5다 집어넣어서 넘기면 B값은 마이너스 14 그래서 A값과 B값이 이렇게 구해지죠. 그럼 상수 C값만 계산하면 되니까 C값은 뭐 여기서 너무 쉽잖아요. C-15를 계산한 게 얘네들이 더한 게 6이 되는 거니까 C값은 21이 됩니다. 이렇게 A, B, C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뭐 약간의 이런 별로 따로 설명될 거 없이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19번만 아까 여러분 헷갈렸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다항식을 조립제법 이용해서 1번이 이건 거죠. 1번은 저 px를 x-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보는 거죠. 내려오고 여기 뭐 써야 돼요? 3분의 1 써야 되겠죠? 얘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1번은 a는 3분의 1이고요. 내려왔고 곱해 올리고 1 됐고 더해 내리면 b값은 2가 될 테고요. 그럼 곱해서 올리면 0이 될 테고요. 곱해서 올리면 이 C값이 0이 됐겠죠. 위아래를 더하면 D값은 6이 될 테고요. 곱해서 올리면 약분되고 2가 남고 더해 4가 된 겁니다. 그럼 몫은 어떻게 된 거냐면 3x 제곱 b가 0이니까 1창은 안 씁니다. 상수항 플러스 6 나머지는 4 이렇게 써진 거죠. 됐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2번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근데 난 선생님 이 px를 이번에는 이걸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이걸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 못과 그때 나머지는 뭘까요? 그러면 뭐 큰 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몇 배가 필요하죠? 3배가 필요하죠. 이 식에 3배가 필요해요. 근데 말했잖아.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싶어. 그럼 여기도 3 곱하고 얘도 3을 곱해야 돼요. 그럼 식이 다 바뀌는 거야. 이 모양이 되는 게 아니고 얘 하나 3 곱하겠다고 얘도 3이 붙어야 되고 얘도 3이 붙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px를 예로 나눴다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3px를 예로 나눴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딱 3을 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그 3을 바깥으로 이렇게 3의 배수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그런 다음에 이 3을 이쪽에다가 이제 분배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바뀐 거고, 얘가 그대로 이 목자리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관계없죠? 그냥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px를 예로 나누게 되면 곱해져 있는 게 몫이죠. 그래서 몫은 x제곱 플러스 2가 되며 나머지는 뒤에 있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아까 화살이가 좀 헷갈리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좀 헷갈리니? 응? 정말? 네가 똑똑한 거야? 내가 설명을 잘한 거야? 둘 다인 건가? 둘 다로 하자. 둘 다로 해야 둘 다 기분이 좋겠지. 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약 2분 정도 남았네요. 2분 동안 우리 뭘 할까요? 일단 나는 일찍 끝내주면 왠지 내가 해야 될 걸 안 해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찜찜해. 뭔가 약간 뭐라도 해줬어야 되는데 왜 일찍 보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인수분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인수분해요. 다시 복습할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건 중학교 때 한 거야. 고등학교 거 아니야. 근데 뒤에 보시면 쭉 나와요.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인수분해 것들.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 얘가 결론은 뭐죠? 곱셈공식. 여기 있는 이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이 되고, 우변들을 싹 다 분배하게 되면 좌변이 됩니다. 결론은 곱셈공식에서 배워왔던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곱셈공식 다시 한번 집에서 이 수업하기 전에 곱셈공식을 다시 한번 집에서 꼭 이면제 연습도 좀 해보시고 그러시길 바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